신문 경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5일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요 경마 휴장이고요. 또 토요 경마 1호 경마는 서울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자, 이틀 동안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씩 시행이 되고요. 자, 참고로 이제 야간 경마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이제는 이번 주 포함해서 딱 3주입니다. 3주.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토요 경마, 1호 경마, 서울 경마 만 시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기존과 동일하죠. 금요 경마는 부경, 제주. 토요 경마는 서울, 제주. 1호 경마는 서울, 부경. 자,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야간 경마는 8월 20일까지 딱 시행이 되고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간 경마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부터 8월 첫 주죠. 제가 기존에 이 예상방송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심호곤 경마TV, 심호곤 경마방송인데 이번 주부터는 심호곤 경마TV 이 채널만 운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는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는 심호곤 경마TV 쪽에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부탁드리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제 제가 기존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879분이 계신데, 자, 1000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1000분만 돌파가 되면은, 자, 또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또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소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3경주, 4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이 8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8경주, 15경주의 메인 강공략 경주, 그야말로 A급 메인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 일단 어쨌든 8경주 메인을 들어갑니다. 8경주 메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인을 딱 한 경주, 정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딱 한 경주를 선택을 하는데, 좋습니다. 후반부에 또 15경주도 자신 있게 준비된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9경주 강공략, 12경주 역시 A급, 14경주 15경주 마찬가지로 A급 강하게 함께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 3경주, 4경주,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그리고 9경주, 12경주 A급, 14경주, 15경주 A급입니다. 자, 8경주, 15경주. 자, 오늘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환수의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자신있게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루키 원경주고 신예 마피 간의 편성이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루키 원경주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편성이 엄청나게 빡빡했습니다. 그만큼 신예 마필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전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때 당시보다는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시점에서는 능력 있는 마필들은 거의 다 데뷔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경쟁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외곽에 9번 지구라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크게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 부분 많이 앞서 있고요.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때 당시 워낙 이 옥천 스나이퍼라는 마필이 워낙 셌습니다. 워낙 강한 마필이었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도 전개가 썩 그렇게 매끄럽게 풀렸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지구라트가 무조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편성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 9번 지구라트. 이 마필에 따른 의심이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일단은 믿고요.
유력한 상대 마필은 바로 이 6번 라운드 판타입니다. 먼저 대상 마필을 경쟁 마필 한번 본다면은 3번이죠. 송암 스카이. 그러니까는 송암 스카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순발력발이 좀 강점 있는 선행용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많이 팔리고 또한 이번 경주 역시 선행전개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직전에 뭐 약간의 늑발을 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마필의 뒷심의 완성도가 강력하게 믿고 갈 정도에서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나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이고 2위권에서 유력한 마필은 바로 이 6번 라운드 판타죠.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진 마필이고요.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뒷심.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이 마필이 마체가 크지가 않지만은 작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체가 이 마필이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430g대 이 정도의 체형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경주만 하는 게 제가 예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와, 저 마필은 좀 커 보인다 라고 보는데 정작 딱 보면 체중이, 그러니까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는 마필.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뭐냐면 그냥 제가 단순하게 미사역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쓰는 게 아니라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전력이고요. 게다가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순발력과 뒷심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6번 마필을 일단은 유력하게 봅니다. 6번 마필. 여기에 복병 마필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8번 창조의 기둥이라는 마필.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평가할 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모습만 지켜본다면은 거의 능력 대비 100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않았다, 못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어찌됐든 간에 능력이 100이라면 주행 심사 때는 거의 70 정도? 60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마필이 뒷심의 경쟁력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이마필이 초반에 일정 부분 붙어준다면은 그나마 가장 유력한 마필, 소위 말해서 복병 마필은 바로 8번 창조의 기둥의 마필. 이마필이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자, 2회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경쟁력은 없어 보이고요. 따라서 1경주는 간명하게 들어갑니다. 뭐 크게 변수도 없겠고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먼저 9번 지구라트 강축이고요. 6번 라운드 판타, 저는 한방 봅니다. 9번 축에 6번 한방을 자신있게 인정을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창조의 기둥, 3번 송암 스카이, 이 뒤의 마필이 도전마로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1위 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위 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0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기 역시 루키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상금이 3등급 상금이죠. 상당히 경력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와, 여러분들 이 경주가 총 8대의 마필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편성에서 제가 볼 때는 딱 한 마리, 2뒤의 마필, 2뒤의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소위 말해서 다 되는 마필입니다. 정말 이 편성을 제가 딱 분석해 봤을 때 그런 편성이고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주에서 충마의 믿음이 좀 강하다라면은 이거는 또 얘기가 좀 틀려지죠. 그거는 공략의 강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보면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왜 되는지. 1번 히어로 파이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력 발휘의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데뷔전 때 와, 이거 선행 나서면은 이거 가능성 있겠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확신은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선행력 기본 이상의 걸음은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은 생각 외로 걸음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왜? 따라가서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직전에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다라면은 제가 볼 때 이거 무조건 버텼습니다.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1번 마필. 클림 투얼드 2번 마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뷔전의 성적을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데뷔전 성적 다 가려놓고 실전 경험 있는 마필 다 가려놓고 주행 심사 때
마필의 평가만 제가 놓고 봤을 때는 탑2로 봅니다. 2뒤의 마필 정말 세게 보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2번 클림트월드입니다. 그러면 직전에 왜 못 뛰었느냐? 데뷔전이었죠. 외곽게 뛰었습니다. 절대 마필을 딱 한 번의 경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미 이 마필의 잠재력은 주임사 때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마필 실전 적응했고요. 이번에는 주목해야 됩니다. 3번과 4번은 제가 볼 땐 그나마 안 되는 마필들이고 5번 빅토리이트 이 마필도 제가 주임사 때 이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구나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을 주목해 본다면은 스타트가 엄청나게 마필이 좋아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초반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었는데 직전이나 앞선의 선행 또는 선의권에 붙을 정도로 스타트가 엄청나게 향상된 마필 맞습니다. 5번입니다. 빅토리이트. 자, 6번 썬더미르란 마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임사 때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던 선행용 마필이고요. 그리고 7번 마필은 생각보다는 직전에 잘 뛰었는데 따라와서 종반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8번 마필. 제가 서두에 능력에서 앞서 있는 2뒤의 마필 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2번 클림트월드, 두 번째가 8번 파노라마킹 2뒤의 마필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 한번 내려보면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은 다 됩니다. 정말 그 어떤 마필 하나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더 강하게 정말 믿고 한다면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파노라마킹. 저는 단순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마필이 주임사 때 오름 자체가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마필의 능력 평가했을 때 이거는 좀 사이즈가 좀 틀리다. 정말 이 마필은 좀 남다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소위 말해서 대형 마필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두 번째, 파노라마킹은 모계 혈통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경주 8번 마필은 혈통이라든가 마필의 능력, 뒷심의 완성도 저는 이번 경주의 인기순위를 딱 놓고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딱 정해진 인기 마필 없습니다. 고만고만하게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파노라마킹이라는 마필을 저는 강하게 믿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2위권에서는 딱 1위의 마필 우선적으로 봅니다. 2번 클림트월드 2번 마필 그리고 1번 히어로파이터 8번을 축으로 2번 1번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8번을 축으로 해서 2번 1번입니다. 물론 이제 2회 마필들 다 가능성이 있죠. 5번 마필, 6번 마필, 7번 마필. 그런데 어차피 압축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압축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혼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8번 파노라마킹을 강하게 믿고요.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클림트월드, 히어로파이터. 자, 여러분들 힘을 실어드립니다. 8번 파노라마킹을 가장 주목을 하고요. 여기에 2번 클림트월드 그리고 1번 히어로파이터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 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 루키 원경주입니다. 루키 원경주. 제가 오전장에 강공략 경주를 두 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경주 메인 이전에 두 번의 강공략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가 바로 이 3경주, 4경주고요. 자,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있게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정말 좀 힘을 실어드립니다. 딱 집어서 축, 딱 집어서 주력, 반주력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3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로 말이 외곽에 있는 좋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5번 퍼펙트 티아라.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때 3등 그리고 직전 경주에 4위를 기록했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퍼펙트 티아라는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한때 두바이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활약을 했던 석세스 스토리 그 마필과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워팩의 그런 자마로 인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자, 이 퍼펙트 티아라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데뷔전 6월 10일이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 다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이상도 아니었고 이하도 아닙니다. 딱 요 정도의 수준이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일단 5번 마필 저는 뒤로 미룹니다. 뭐 혈통적인 기대치도 알고 있겠고 한데 아직까지는 완성도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자, 말이 11번 트라움킹. 직전에 이 마필이 3위권에 그쳤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능력 대비 이 마필의 직전의 성적이 아쉬웠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당시에 트라움킹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좀 약간 서두르는 듯한, 뭐 이거는 뭐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침착하게 말머리를 쓰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서둘렀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능력은 정말 좋다. 11번 트라움킹. 그래서 11번 마필은 우선적으로 주목합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놓고 때리면 됩니다. 6번 빈체로 카발로입니다. 빈체로 카발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임사 때 초반에 엄청나게 약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꼴찌를 했죠. 그리고 기록은 1분 6초대에 들어와야지만이 주임사 합격을 하는데 정확하게 1분 5초 9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록 순위는 의미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 순위는 의미 없습니다. 이 마필의 내용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요 말씀만 이렇게 드립니다.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은 이거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기본기는 나쁘지 않다. 스피드가 향상이 됐을 때 걸음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스피드 향상 여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걸음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주임사 때 뒷심의 완성도가 엄청났던 모습이었고, 자, 여러분들 데뷔전 때 이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양합격.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는 강공략 경주고 저 마필을 제가 놓고 때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걸음만 보시고 체감을 하시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정도의 기록과 이 정도의 타이밍, 이 정도의 걸음의 위력이 저 정도의 기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 마필이었고요.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기가 좀 있었습니다. 좀 많이 사행을 했죠. 그러니까는 데뷔전이 1000m 레이스에, 그리고 이 편성이 보시면은 제가 앞선에 지구라트라는 마필 설명드렸죠. 앞선 경주에서 옥천 스나이퍼 지구라트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초반에 늑발을 했던 빈체로 카발로가 여기 꼴찌 따라갑니다. 그것도 초반에 외곽 사행을 하면서 거리 손실이 좀 있었죠. 계속 외곽 돕니다. 꼴찌로 딱 4코너를 돌고 나서 중반에 이 마필의 탄력을 한번 보시면 11번 마필이죠. 뭐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옥천 스나이퍼라든가 지구라트 이런 마필들의 걸음이 엄청 좋았지만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GMF 타임이 12초 4입니다. 사방 타임이 36초 9. 이게 젖어있는 주로, 다습주로, 불량주로 아니었습니다. 양호한 주로였습니다. 자, 이 정도의 주로에서 이 정도의 기록이었다? 그러면 직전에 물론 이제 빈체로 카발로가 여전히 출발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경주의 거리가 바로 1200m 레이스죠. 직전에 그렇게 강했던 편성에서도 초반에 사행기, 늑발, 꼴찌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면은 1200m 레이스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가 우승 상금이 3,300만원 누키 원경주입니다. 절대 이 마필이 의지를 할 기회는 없고요. 그러면 진검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진검승부로 능력만 보신다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추고 발이 6번 빈체로 카발로입니다. 6번 마필 여러분들 강력하게 믿고 하시면 됩니다. 6번 마필. 우리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외곽에 11번 마필은 설명드렸죠. 트라움킹.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중에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번인데 레전드 선. 데뷔전에 임하는 시니어 마필이죠. 이 마필도 예사롭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순발력 발휘에 강점 있는 선행용 마필이고, 나름대로 이제 1200 거리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 마필이 현재로서의 완성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버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1번 레전드 선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8번 스마트 클리어라든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이제 5번 퍼펙트 티에라, 이 마필들은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마필들, 강공략의 6번 빈체로 카발로, 그리고 11번 강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이거 한 방을 좀 유력하게 보고요. 엄청나게 강하게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1번 레전드 선. 뭐 이외 마필 같은 경우에는 8번과 5번을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 보니까 6번 빈체로 카발로는 마필이 인기 순위 한 3위 정도 많이 팔려야, 아니면 4위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이거는 강공략 충분히 됩니다. 이번 경기 여러분들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3경주 6번을 강축으로 해서 11번 그리고 1번 레전드 선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현장에서 한번 집중력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3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맞습니다. 이거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 8경주 메인 이전에 마지막도 강공략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전자에는 3, 4경주입니다. 3, 4경주. 이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이변의 가능성이 높겠고, 보병 마필을 주문합니다만 말이 보병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어서 보병이지 능력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강공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요. 한번 넘게 설명 한번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주요 인기 마필들을 설명드리는 게 참 그렇네요. 왜냐하면 센 마필들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티튜드라는 마필, 그리고 이제 오버 럭키언이,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필인데, 그래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5주로의 물론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죠. 근데 당시 주로는 5주로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F 타임이 14초 3, 산왕 타임이 39초 2. 물론 이제 초반에 빠르긴 했습니다만 감안하더라도 뒷심의 경쟁력은 크진 않았다. 그리고 럭키언이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성 약했었고요. 다 약했습니다. 이때 그나마 이제 기록이 좀 양호했었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5주로로 감안해봤을 때 종반의 걸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 마찬가지였죠. 거의 뭐 지원 F 타임이 14초 8, 산왕 타임 40초 9. 현재 인기 순위 1위 2위 마필이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나마 11번 마이트센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 마필은 분명하게 공백기를 거치면서 성장세가 엄청나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많이 성장한 모습이고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공백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11번 마필은 저는 일단은 강하게 인정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번, 5번 이 마필도보다는 11번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저는 세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마필이죠. 바로 원평 스카이. 제가 여러분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편성 혼전 경주에서 항상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약편성 혼전 경주는 꾸준하게 잘 뛰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특히 하위 등급에서 6등급에서 그런 마필이 있다면 이미 승급을 했겠죠. 근데 이런 경주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해당 마필이 좀 가장 잘 뛰었을 때 그때 어떤 경주력을 발휘했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평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5일이었죠. 이때 잘 뛰었는데 이 마필은 이 정도의 경주력은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냐,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 경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원평 스카이가 G1F, 그러니까 S1F 타임이, 그러니까 출발이죠. 스타트가 이 마필이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4월달, 5월달의 경주를 지켜보시면은 S1F 타임 14초 2죠.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S1F 타임이 15초 2였죠.
그러니까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그냥 뒤에 서 있다가 그냥 레이스를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4월 15일 이마필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여력도 좋았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강공량만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기억에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스타트가 어느 정도고 과연 이 직전 경주처럼 이렇게 아예 꼴찌로 따라가는 마필이냐, 그리고 종반의 걸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원평 스카이는 임다빈 기수의 기승에 5번 게이트였고요. 파란색 모자죠. 보시면 안 보이십니까? 스타트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입권에 붙는 전개를 펼치죠. 중위권에 붙는 전개를 펼칩니다. 이때 당시 타임이 이게 14초입니다. 이때 당시에 SNF 타임이.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는 얼마나 느린 겁니까 이게. SNF 타임이 15초인데 그런데 이마필이 딱 중위권에 붙으면서 내측 최적의 전개를 펼치는데 종반의 걸음을 보시면은 이마필이죠. 뒷시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원평 스카이. 그래서 결국에는 종반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는데 뭐 거의 통과할 때쯤에서는 우승 마필 못지않은 탄력감이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너무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직전에는 초반에 거리차 좀 아셨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의지가 약했다 뭐 안 갔다, 저는 이런 표현 절대 쓰질 않습니다. 단 이렇게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아쉬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마필을 딱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구전령 잘하는 그런 병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바로 5월 14일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다음 경주였죠. 다 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 6월 17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경주는 병력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없겠고 훈련 강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편성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약하고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저는 4월 15일 이날 당시의 경주력의 80%, 90%만 발휘가 돼도 이번 경주의 역할선 이마필이 충분히 믿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필이 강하게 주목할 마필은 맞습니다. 10번 원평 스카이입니다.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11번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복병 마필을 노렸을 때 좀 과감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다면은 인기 마필이 불안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과연 이 마필이 강력하게 믿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느냐를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복병 마필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복병 마필이 능력이 이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이거는 강하게 누립니다. 현재 뭐 아마도 인기순위 5위 밖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는 우선은 1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티쌤. 그리고 뭐 안고 할 예정에 있는 마필들은 럭키언이, 그래티튜드, 그리고 뭐 나우스카이 정도? 그러니까는 웬만한 인기 마필 여러분들 안고 가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환수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4경주는 키를 주는 마필 10번입니다. 오늘 제가 유독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때 저 마필을 보나? 저 마필을 노리나? 라는 경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허투루 그냥 분석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심의를 기울여서 나온 그런 정답, 글쎄요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4경주는 10번 원평 스카이라는 마필이 저에 따른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이고요. 이외에 인기 마필, 뭐 저로서는 압축해 본다면은 마이티센 11번 마필, 그리고 3번 그래티튜드, 5번 럭키언이, 9번 나우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4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한두를 제가 삭제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리는데 한큐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이해를 바라겠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입니다. 안 되는 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안 되는 쪽에. 근데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단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변수는 좀 있다.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인 4번 세븐블레이드입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좋습니다. 5도의 마필을 보면 원더풀 루즈 3번 마필, 그리고 4번 세븐블레이드, 5번 골든펄, 7번 카리즈마, 9번 투아레그 라인, 그리고 11번 매니샤크까지 자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데 외곽 게이트 먼저 살펴보면 이제 매니샤크입니다. 매니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력이 꾸준하게 좌상향이죠. 상당히 좋고, 중요한 건 이 마필은 그냥 단순하게 순위만 상승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좋습니다. 걸음의 여력이 꾸준하게 남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뒷심이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감안하더라도 종마력으로 하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11번 마필. 만약 내체는 4번 세븐블레이드.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이 마필이 주행사 때는 스타트 발에 좀 약점이 있었던 모습인 반면에 뒷심은 좋았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스타트가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데뷔전 때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고요. 직전에도 입상을 했는데 역시 뭐 종말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세븐블레이드. 자,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자, 그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골든펄.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 안 봅니다. 최근에 골든펄 같은 경우는 2번 연속 3위를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에서도 상당히 약했던 레이스였고요. 거기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마필 내용이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 보고요. 만약에 이거는 뭐 어차피 경마라는 게 그렇죠. 100% 이게 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안 보고요. 만약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5번 마필을 좀 염두에 두셨다라면은 좀 약하게 보시면 합니다. 훈련 강도도 최근 대비 좀 많이 약해졌죠. 이 마필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 5번 마필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아마도 5번의 인기 순위 한 2위 정도가 되겠죠. 자, 이 마필을 만약에 삭제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 쉽게 간명하게 또는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선에 말씀드렸던 세븐블레이드 그리고 매니샤크 11번 마필이죠. 뭐 이 뒤의 마필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동반 입상 유력하다 보고요. 2위의 마필 중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7번 카리즈마가 직전에 선행전개 또는 선입전개로 끈끈하게 버텼는데 물론 이제 편성 약했고 다습주로의 뭐 감안해서 기록이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지만은 최근 대비 이 마필은 정말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전에는 앞선에 붙어도 종반의 걸음이 썩 끈끈했던 걸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일단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를 여전히 강도롭게 준비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준비는 되어 있다.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내용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그쵸 9번 투아레그 라인 이 마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계속 이 마필도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는데 직전에 5위를 기록을 했는데 앞선의 마필 소위 말해서 1위부터 4위까지 마필과의 격차가 거의 크지가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마필도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고 간다. 주력은 또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4번 세븐블레이드 그리고 11번 매니샤크 이 뒤의 마필입니다. 왜? 5번 마필이 불안하기 때문에 압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좀 이유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해 본다면 4번 세븐블레이드 11번 매니샤크 저는 한방 봅니다.
한 방을 보고요. 안고 간다라면은 7번 카리즈마와 9번 투아레그 라인 이 뒤의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간명하지만은 좀 임팩트 있게 자, 여러분들 5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5경주와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자,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인기 마필이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좀 어설프게 인기로 모으고 있는 마필인데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강하게 마필 상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마필만 믿는다면 당초에 그 마필을 못 믿었을 때는 이 경주가 얼마나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선행용 마필, 선입형 두드러진 마필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딱 제가 여러분께 이 마필을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리가 좀 편하게 됩니다. 정리가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마필 또 있습니다. 먼저 이 편성 놓고 봤을 때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거의 없죠. 뭐 딱 보더라도 그냥 선행용 마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한 마리를 제외하고선 그렇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런데 딱 여기서 걸리죠. 8번. 아치 러너가 이번에 선행입니다. 선행 전개 유력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을 선행 일면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선입 전개로서도 워낙 뒷심의 경쟁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데 일단 이번 경기는 전개점이 정말 좋고요. 이 마필이 마필 상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선행 전개 2점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뭐 더욱더 믿음을 가져올 수 있겠죠. 거의 또 이 마필 또 뭐 바닥 추입이다 그러면은 이거 상태는 좋은데 1300 바닥 추입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1300m 레이스는 선입력으로서도 이 마필이 준우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 8번 아치런입니다. 그러면 이 아치런으로 마필을 만약에 믿었을 때 만약에 일단은 믿었을 때 2위권은 올라오는 마필 쪽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4뒤의 마필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 1번 히어로킨 가능권이고요. 최근에 이 마필의 두 번의 경주는 여력이 남았습니다. 중반의 탄력 자체가 약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뭐 이렇게 결정력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 근데 이 마필은 여전히 훈련 강도가 좀 약하고 물론 최근 대비해서는 조금은 훈련이 강해졌는데 여전히 파행기 여파가 꾸준히 있습니다. 요즘이 제가 볼 때는 좀 변수로 보여주고요. 뭐 어차피 뭐 이 편성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뭐 가능권에 둘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새벽 안개 직전에는 엄청난 외곽 전개였습니다. 계속 이 마필이 한 4선 5선을 돌면서 초반부터 끝까지 이렇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좀 더 최적의 전개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 메이드스타 최근에 종말에 걸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여러 개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11번 원더풀 폭스. 자, 이 원더풀 폭스가 정말 직전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거의 뭐 깡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탄력감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마필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 같은 경우는 자력 취입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은데 말씀드렸죠. 이 편성은 아치 런너라는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빠른 마필이 거의 전무합니다. 어차피 취입 대결이고 그러면은 원더풀 폭스의 그런 최근의 뒷심이라면은 또는 직전의 여러 개라면은 무조건 저거는 이 마필을 안고 가야 됩니다. 원더풀 폭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쉬워지죠. 아치 런너라는 마필을 일단은 믿을 수 있고요. 이 마필을 만약에 믿었을 때는 2위 거는 올라오는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진다. 올라오는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가장 유력할 마필은 저는 11번 봅니다. 원더풀 폭스. 이 마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축은 강주를 드렸죠.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아치런너. 그리고 2위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마필들이 게이트 순서를 봤을 때는 1번, 4번,
7번, 11번인데 저는 단언컨대 11번입니다. 저는 이 한 방을 좀 유력하게 강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4번, 7번 정도를 가능권으로 봅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8번, 11번을 강하게 주목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6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를 제가 딱 보면 일단 혼전인도 보이는데 정말 제가 이거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딱 분석해보니까 3두의 마필이 나왔고 이 3두의 마필이 거의 인기순위 1위, 2위, 3위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는 이 경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고요. 그래서 7경주는 일단 뭐 능력에서 앞서 있는 2두의 마필과 역시 뭐 능력상 경쟁이 있겠고 전개이점이 있는 마필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면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능력에서 앞서 있는 2두의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5번 늘가울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찬란한 불꽃입니다. 이 마필 보신 김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찬란한 불꽃 같은 경우에는 6등급 약편세세 마필이 우수를 했죠. 근데 이때 당시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은 여력이 꾸준히 남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는 공백기를 좀 거치면서 마필 자체가 상당히 많이 경주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승급을 했을 때 두 가지였죠. 약편성에서 우승을 했고 걸음은 좋았지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승급 전의 편성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와 이거 될까라고 했었는데 되네요. 정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찬란한 불꽃.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당시 7월 1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선행용 마필들이 엄청나게 선전했던 주류였습니다. 선행 강세의 주류였죠. 근데 이런 주류에서 찬란한 불꽃이 약간의 늦바라면서 꼴찌로 따라가다 순위 꾸준하게 승리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종반에 역전을 이뤄냈던 마필이 찬란한 불꽃이었습니다. 내용을 세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는 5등급에서 능력마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찬란한 불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 5번 늘가월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마필이 4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변의 주역이었죠. 그러니까는 6등급에서 벗어나는 과정 자체가 300이었죠. 1분 24초대의 기록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받았지만은 4월 22일 이때 발군의 취임력을 일단은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이 여전히 좋습니다. 이제는 늘가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급에서는 능력마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5번과 10번을 일단은 인기 마필인데 한 방을 노립니다. 어차피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그런데 5번과 외곽에는 10번 마필이 공교롭게도 다 추입형 마필입니다. 항상 국내 경마는 초반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이제 9번 말이 세뇌 황제란 마필. 이 마필만 안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뇌 황제. 기본적으로 세뇌 황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 마필이 빠른 강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세뇌 황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늑발을 했습니다. 선행용 마필이 늑발을 했고요.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마필이 정상적인 출발을 했다면 당연하게 입상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정도로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세뇌 황제. 그래서 어차피 능력 놓고 봤을 때는 늘가오리라는 마필과 찬란한 불꽃 이 뒤의 마필의 동반입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9번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상대 마필입니다. 이외의 마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이 1번 마필이죠. 대박스타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인데 항상 이렇게 강급전에 임하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사이즈는 4등급 사이즈고 3등급의 경주 경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랬던 마필이 성적이 부진하면서 이제 5등급까지 떨어졌는데 강급전 임하는 마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마필이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의 종반의 탄력이
이게 너무 이게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지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환수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그나마 한두를 더 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1번입니다. 대박스타. 그래도 강급전이 많은 마필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이 마필이 선행 1번도 마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난 6월 17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점핑준이었죠. 이번에는 또 강급을 했지만 이때는 또 점핑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편에서 이 마필이 종마력 어림이라든가 내용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놓고 간다 이런 거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과분하고 그러면 이제 환수가 된다면 그냥 걸리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대박스타. 그래서 이 경주는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 능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전조표만 보고 이거 능력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매주 마필의 군별로 부경, 서울 경마를 군별로 해가지고 매주 랭킹을 매깁니다. 마사회 레이팅이 아닙니다. 15군만의 레이팅, 15군만의 랭킹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누적된 자료가 이거 저에 따른 상당히 소중한 자료고 마필의 능력평가의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한다면 이제 늙어리는 마필과 찬란한 불꽃은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 또는 그 능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요. 이외의 마필은 세뇌 황제 필이 안고 와줘야 되고 그나마 이제 환수가 되면은 1번 대박스타도 나름대로는 가능성은 있다. 환수 안 되면 뭐 굳이 무리해서 안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수가 되면 안고 갈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의 마필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을 강 또는 10번을 강하게 인정하고요. 9번 그리고 1번입니다. 저는 7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경주가 또 메인이기 때문에 7경주 중요하겠죠. 정말 시원하게 한번 적중을 하고 8경주로 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경주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A급 메인입니다. 물론 이제 15경주도 자신있게 제가 준비되어 있고 또는 상위 등급 경주로 자신감있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 정말 제가 고심 끝에 이 8경주는 정말 놓치기가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이게 5시에 출발이 되는데 자 타이밍도 딱 좋습니다. 저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정말 가장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경주는 어차피 이게 복병 마필을 노리는데 주요 인기 마필을 저는 저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1번 차돌론이라든가 저는 뭐 능력 인정하고요. 그리고 5번 플라이데이 그리고 외곽에는 8번 실버퍼지 저는 다 인정합니다. 또는 이 마필들의 최근의 내용 자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말로 이게 또 파고든다라면은 차돌론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도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했던 이 두 번의 경주가 나름대로 서로 내측 진로가 엄청나게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편성이 좀 강해진 여건에서 좀 부진했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렇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리고 외곽에 있는 실버퍼지 같은 경우에도 이 마필은 정말 운이 좋은 게 물론 걸음도 좋았지만은 정말 이거는 저는 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김동균 조교사의 역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편성의 운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6등급 두 번의 경주 너무너무 약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 정말 약편성이었습니다. 이때 이 마필이 잘 뛴 겁니다. 현재 인기 순위는 1번, 8번이 인기를 모으겠고 플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종반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실제로 봤을 때 이 마필도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우이 없죠. 딱 가능성만 보여줬습니다. 딱 이번 경주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필들을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제가 노리는 마필 대비 이 마필들이 좀 약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림수의 마필 3번 스마트파워입니다. 스마트파워 정말 이런 마필들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어떤 마필이었었고 단순하게 공백기 있었고 직전에 한번 뛰었네? 근데 부진했다. 5세 마필? 5세 순말?
21번 뛰어서 1승 준우승이래? 안 돼. 뭐야 이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 파워널 마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전적판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미 5등급에서는 1400 양호한 주로를 선입력으로서 추입력으로서 1분 27초대를 끊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5등급 10월달에 1200거리를 건조한 주로에서 1분 13초대를 끊었던 마필입니다. 추입력으로. 5등급에서 이 마필은 상당히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마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전의 경주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없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 마필이 6월 9일 이때 당시 주행사태 걸음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걸음 자체가. 그리고 직전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의지를 보인다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비열을 또 섞은다면 이제 후진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출발이 좋았던 마필, 아주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라면은 출발이 좋았던 마필이 계속 뒤로 밀린다. 과연 그 마필이 능력의 100을 발휘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보시면 6번 게이트였죠.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 스마트 파워널 마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빠른 마피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6번 게이트 거의 선두 경합, 가장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빨랐죠. 6번 마피 가장 빨랐습니다. 이게 스마트 파워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거는 나쁘진 않았다, 출발이. 근데 제가 앞서는 이제 후진교라는 말을 쓰는데 좋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있을까?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겠습니다. 김태기수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글쎄요,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기승교수가 더욱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저에 따른 판단은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 너무 밀렸다. 이렇게 밀린 마필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밀려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뭐 자리 잡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여기서부터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밀리고 나서 초반에 이렇게 붙고. 근데 보시면은 추진도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딱 보시면은 4코너 돌자마자 그냥 딱딱 밀고 들어오는 수준이고요. 추진이 좀 강한 듯 보이긴 하는데 이미 초반에 붙어가지고 강공을 펼쳐야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을 갔을 때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끈끈하게 해서부터 이제 밀고만 들어오죠. 항상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올라와야 될 타이밍이라든가 또는 붙어줘야 될 타이밍 또는 자리를 잡았을 때, 그리고 종반에 이제 강공, 이런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는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마피 같은 경우가 이제 매 경주를 전력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이 그만큼 되는 편성이라든가 마필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전력을 다한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 파워는 능력이 좋은 마필이다. 분명히 능력이 좋다. 그리고 주행 사태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직전에 이렇게 탈 게 아니었다. 이렇게 초반에 붙고 나서 출발이 가장 좋았는데 밀릴 마필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번 경기 3번 게이트 이점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저는 자, 이 8경주를 A급 메인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3번 스마트 파워에 따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경마라는 건 이렇게 분석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이 편성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노리는 마필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거기에 확신이 있다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파워가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이거는 확신이 있다.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이거는 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A급 메인이고, 저는 뭐 주요 인기 마필들 중에서도 분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뭐 무작정 안고 갈 게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 주력 쪽에 힘을 실어주고요. 자, 오늘 메인 8경제 메인의 강력한 노림수는 3번 스마트 파워를 저는 노립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 8경주 노림수는 3번 스마트 파워입니다. 저는 8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경제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이번 경주 이거는 정말 혼전입니다. 정말 이 대혼전이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한 결과 노림수의 마필을 찾긴 찾았는데, 정말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 이거는 제가 면피도 아니고요. 이거는 실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는 이 편성이 어떻고, 마필의 능력이 어떻고, 전개 또는 이런 걸 감안해서, 또는 준비 과정, 마필의 병력, 자, 승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이게 당일 주로가 능력은 없는데 선행을 받았던 마필들이 그냥 뺑뺑 돈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현장에서 그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현장 예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또 방송 내용이 정말 이게 의도치 않게 정말 내용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그런 경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뭐 비가 내린다거나 또는 특이사항인데, 그런 경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편성이 어떻고, 또는 전개, 능력, 이거는 정말 가장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복병마필 찾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정말 근소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 차가 정말 근소하기 때문에 현장 주로를 조금은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근데 제가 답을 찾았다는 게, 먼저 이 편성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행용 마필들이 좀 있긴 한데, 선행용 마필을 믿기에도 좀 깔깔하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마필도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클리어킨. 클리어킨은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도 앞선에 붙었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앞선에 붙었을 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이 러브카우 거림, 저는 이 마필을 좀 아셨던 게, 직전에 이 7월 1일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선행주로였습니다. 엄청나게 선행 강세주로였는데, 또는 이 러브카월이 주임사 때, 데뷔전 때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 또한 이 마필의 능력을 세게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선행주로에서 승급전이긴 했지만은 종말의 걸음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서 결국 론적으로 봤을 때 외곽에는 원더풀 오머니 마필한테 목차로 졌죠. 그러니까는 견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2번과 8번이 나름대로 그나마 선행을 해서 있는데 그렇게 뒷심의 경쟁력이 크진 않다. 이게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10번 원더풀 오먼, 그리고 챈슬러, 이 뒤에 마필인데 챈슬러가 최근에 좋죠. 근데 이 챈슬러도 내용을 놓고 보면은 편성이 정말 약했습니다. 두 번의 경주가. 그리고 원더풀 오먼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종반에 러브카우라는 마필을 이기긴 했는데 정말 간신히 내측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곱게, 군더더기 없이 곱게 타면서 조금 이겼습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의 걸음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다습줄의 지원 F타임이 13초, 건조한 줄의 14초 1입니다. 빠른 기록 아니죠? 추임 마치고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고민 끝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번 마필 라오시티 걸입니다. 라오시티 걸. 그러니까는 라오시티 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마필이 뒷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월 19일이었죠. S&F 타임이 13초 7, 빨랐죠. 14초대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지원F 타임이 13초 7, 추임만 못 잘랐던 뒷심이었고요. 건조한 줄에서 3령 타임이 38초 8, 물론 6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 그리고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뭐냐면 직전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편성이 엄청나게 이게 빨랐던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이.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이 라온시티건이 초반에 S&F 타임이 13초 8이죠. 자, 여러분들 이 기록이라면은 소위 클리어킨이라든가 러브카우걸러라는 마필보다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챈슬러 7번 마필 그리고 10번 원더풀 우먼보다는 빠릅니다. 이 타임이라면. 근데 이 마필이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뒤에 따라갔냐면은 그 정도로 이 편성이 엄청나게 초반이 빨랐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 마필이 초반에 붙지를 못했고, 그런데 종말 그러면 상당히 좋았죠. 건조한 줄에 13초 1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
클리어키라는 맞빌과 러브카우라는 맞빌이 선행전개인데 이 맞빌이 종반의 뒷심은 장담할 수가 없다. 물음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불안유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챈슬러 같은 경우 또는 원더풀 우먼이 그렇게 또 위력적인 추입형 맞빌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번 라운시티걸이 그냥 복귀만 놓고 봤을 때는 직전에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정도의 걸음이었지만은 내용을 놓고 보면 출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4초 이내였죠. GNF 타임 추임만 못지 않았습니다. 예전 대비 체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직전에도 어찌됐든 416kg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체중이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노려볼 이유는 있다. 자, 이게 제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만고만하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경주가 연구를 안 하다 보면은 그냥 쉽게 챈슬러 최근에 상승세 그리고 뭐 선인용 맞빌 2번 8번 안고 가고 뭐 10번 원더풀 우먼 정도. 그런데 이 1번 맞빌이 분명히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내용이 있다. 이 편성, 이번 경기 편성에서는 게다가 게이트 이전까지 제가 장담하건대 내측 선입 정말 못해도 내측의 중상위권 딱 붙어주면 이런 전개가 그려지죠. 딱 중상위권 붙어주면 앞선에서는 클리어킹과 러브칼걸이 있겠죠. 외곽에서는 뭐 챈슬러, 원더풀 우먼 뭐 외곽 계속 돌 겁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딱 선입권에 붙었을 때 또는 중상위권 붙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종반에 선전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라운시티거를 이번 경주 저는 주목을 합니다. 자, 이 9경주가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9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는 이게 부진마 간의 혼전이 아니라 정말 이거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딱 이 편이 맞을 것 같네요. 능력마 간의 접전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추입형 맞빌들이 정말 엄청난 맞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 10경주에 엄청난 추입형 맞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분석해 보면 또 저한테는 또 사연이 있는 맞빌도 또 나오고 있고요. 이 맞빌 먼저 설명드릴까요? 럭셔리 캡틴. 정말 직전에 인기순위 거의 11위였죠. 꼴찌였습니다. 저 이 맞빌 추천을 드렸죠. 노열로드를 축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말 좀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자,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먼저 분석해보면 9번 킹하너라는 맞빌이 이번 경기에 키를 주고 있네요. 킹하너. 일단은 선행전개가 유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기는 추입형 맞빌 중에 추입 강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선행형 맞빌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작 이 킹하너라는 맞빌은 이제 인기 맞빌이죠. 그런데 킹하너라는 맞빌이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럭셔리 캡틴의 노열로드 이 맞빌이 쳤던 경기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입전개를 펼치고 이 맞빌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1800m 레이스 소위 말해서는 3등급 1800은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는 게 판단이고, 두 번째는 내측의 화이트 참도 만만치 않게 좀 빠르고요. 그리고 황금에도 빠릅니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9번 맞빌이라든가 이런 맞빌이 불안수에 있다라면은 이거는 추입 대결로 보여지는데, 정말 이 상대 맞빌 쟁쟁합니다. 뭐 햇물이 만세, 외곽의 농본바다, 열린문, 자센 맞빌인데 저는 이 맞빌 정말 꼭 노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청산영이라는 맞빌을 노려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꼭 노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딱 그런 표현인데, 제가 이 청산영웅은 이번에 승급전이죠. 근데 이 맞빌은 제가 이 경주를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매번 놀라고 있는 맞빌입니다. 정말 어떤 점이 놀랍냐면 이 맞빌이 정말 꾸준하고요. 예전에는 이 맞빌이 선행력도 발휘했었죠. 지난해 딱 1년 전이었네요. 지난해 7월달에 7월 말에 1700m 레이스 국산마 5등급의 선행력으로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8월달에 3등, 5등, 3등, 준우승, 3등, 준우승. 정말 기복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맞빌의 체형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등급까지는 제가 그나마 인정했는데, 이 4등급의 이 강편수에서 이 맞빌이 꾸준하게 잘 뛰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두 번의 경우 이 마필이 58일 짊어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성 여부 떠나서 와, 이건 58이면은 437kg의 마필이 58이면은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와, 정말 이게 근성과 강단과 깡다고 엄청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걸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실제로 봤을 때는 청산용이라는 마필이 아직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검증 필요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고 이 정도의 타임과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이번에 52kg 승급전의 여파죠. 무려 6kg가 빠졌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1kg의 부담 중량은 초로 환산하면은 3분의 1초다. 마신차로 따지면 2마신이다. 그러면 산수로 봤을 때 6kg면은 12마신 또는 2초를 땡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 청산영웅이, 그러니까는 최근에 제가 이 마필은 좀 약하게 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4월 30일도 3위로 기록했었죠. 근데 와, 58을 짊어지고 이 정도 뛸 정도라면은 이 편성이 정말 약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청산용이라는 마필은 정말 이건 한번 노려봄직하다, 또 노리고 싶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마필들이 경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4번 마필을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압출한다면은 제가 현급에서 세게 인정하는 마필들이 1번 햇무리, 외곽에 있는 10번 농본바다와 열린문인데, 참고로 열린문은 직전에 이거 우연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 능력 마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전 대비 훈련 강도가 습보 4바퀴, 4바퀴, 2바퀴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습보륜이 없죠. 이거는 좀 불안합니다. 항상 이런 패턴은 불안합니다. 농본바다는 세게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뭐 킹하너, 화이트참 이 정도의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10경주는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공략 가능한 경주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심으로 봤을 때 청산영웅, 정말 이 6kg의 감량은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담력의 싸움이다. 핸디캡 경주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모든 마필의 우승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라는 게 핸디캡 경주의 취지입니다. 그게 경마고요. 물론 이제 진정한 최강자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어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용이라는 마필이 6kg의 감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여기에 주목할 마필은 햇무리, 농본바다, 필이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킹하노, 화이트참 이 마필들은 안고 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4번 청산용어. 이번 경주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 딱 그 편이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청산용어. 자, 10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자, 이 경주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는 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게시판이라든가 방송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경주는 좀 엉뚱한 결과가 좀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경주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이게 공략을 한다는 거는 좀 확신이 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강도가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런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먼저 이 편성 놓고 봤을 때 선행 강자가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6번 익스펙트 정도가 나름대로 이제 직전에 선행을 펼치면서 선전하긴 했지만 이렇게 빠른 마필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마필들 정말, 자, 6등급 엄청 약편성의 포화주로의 선행 전개는 펼쳤죠. GNF 타임 14초 7입니다. 이거는 영상 보나마나 그냥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신을 이겼다?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죠. 상대 마필들이. 그렇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이렇게 나름대로 아주 빠르지가 않겠고 그리고 강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경주 정말 약편성에서는 주목할 마필은 선행용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금성시대가 그나마 이번 경주는 앞선정에 유력하고 그나마 보유중 거람이 가장 많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저는 10번 금성시대를 일단은 인정합니다. 10번 마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이런 거죠. 사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위 이 경주에서 마명만 보고 또는 최근에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펑크레이지. 정말 더 보여줄 거림이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2주 만에 출전. 그리고 훈련 강도 엄청 약하죠. 그나마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 이런 액면상의 이 점만 놓고 봤을 때는 충마 선정 또는 주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너무너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주목하는 거고요. 저는 이 경주에서는 이 질주의 바다 또는 페더럴킹인데 저는 이 경주가 정말 이게 앞선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질주의 바다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최근에 계속 따라가는 모습인데 임다빈 기수의 기승이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금성시대의 마필 외에는 그다지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또 지난 2월 19일이었죠. 이때는 국사마 5등급에 그래도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는데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끈끈하게 종반에 걸음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주의 바다는 단순하게 선행을 편하게 받아야지만이 된다? 물론 유리하겠죠. 근데 쉽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앞선에 붙으면은 끈끈하게 버티는 또 근성, 특히 3-3조 마방 같은 경우가 이런 약편성에 상당히 성적이 돋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서인석 조교사를 한편으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질주의 바다는 앞선에 붙으면 절대 쉽게 무너지는 마필은 아니다. 이 편성이 전개라든가 부담 능력 이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여건입니다. 질주의 바다. 그리고 만약에 추입되기로 간다라면은 시크릿 왕자가 나름대로 이제 직전에 승급했고 최근에 내용은 좋은 듯 보이지만은 글쎄요. 이마필도 너무 늦게 올라오는 그런 추입력. 그리고 그동안의 편성 대비해서는 직전에도 이 5등급에서 엄청난 약편성이었죠. 이거 제가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이 편성이 얼마나 약했냐면 인기순위 꼴찌인 천둥오르면 마필이 우승했던 경주였습니다. 그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3등을 했던 마필.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임력을 발휘한다면 바로 이 3번 페더럴킹이라는 마필이 추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문성혁 기수가 3-3조 마방의 마필에 많이 기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연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주는 10번 금성시대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질주의 바다, 3번 페더럴킹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연대도 좀 있고요. 그래서 11경주는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어려운 레이스도 아니다. 다만 이제 주요 인기 마필들이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맞지만 분석을 해본 결과로서는 뭐 이렇게 또 크게 또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금성시대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안고 간다면 이제 5번, 4번, 3번을 저는 보는데 4번을 실제로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이 뭐랄까 훈련 강도 또는 공백 이런 여파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우선순위는 10번을 기본 예측으로 5번과 3번입니다. 이 뒤에 마필을 좀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4번, 2번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11경주는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인기 순위를 한번 보시면 이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거의 소위 대길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10배가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그 정도로 엄청난 혼전이고, 자 근데 제가 이 경주가 이게 편성 자체가 현금에서는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능력 마필들이 있고요. 또는 주요 인기 마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평가가 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저는 여러분께 힘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경주로 이 12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2경주가 두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 7월 1일 이 날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7월 1일 말씀드렸죠? 앞선 경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날은
선행용 맞비들이 엄청나게 선전했던 경주였고 내측 최재 전개가 엄청나게 유리했던 경주였다. 보시면은 7월 1일날 고고스타, 안양호랑이, 피렌체 같은 경주를 치렀죠. 이때 고고스타가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승을 했고요. 안양호랑이가 막강한 추임료로 종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일이 그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전경주였죠. 그랜실드는 5등급에 나왔었고요. 고고스타는 4등급에 뛰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놓고 보시면은 똑같이 우승인데 그랜실드는 마필은 1분 14초 1. 물론 이제 그랜실드는 마필이 선행은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입전개였습니다. 앞선에 붙었죠. 이 기록이었고요. 고고스타는 마필은 1분 13초 3.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세게 볼 수가 없었겠다. 또한 고고스타가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안양호랑이랑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말의 걸음이 안양호랑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거의 뭐 날라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 정도로 걸음이 좋았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들? 1번이 고고스타였고 당시에 6번이었죠. 김옥성 기수의 6번 안양호랑이 고고스타. 보시면은 1번은 그냥 선행 받습니다. 6번 마필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였고요. 뭐 참고적으로 봤을 때 피렌체일은 여기 꼴찌에 있죠. 보시면은 고고스타는 그대로 그냥 내체에서 그냥 버티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6번 마필과 10번이 올라오는데, 자, 이 6번 한번 보시면 걸음이 엄청납니다. 그냥 고고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버티는 걸음이었고 날라 들어오죠. 물론 이제 이제 여기서는 역전은 쉽지 않았는데 한 20m만 더 뛰었으면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주로가 선행 강세의 주로였다.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께?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정말 강력한 인기 마필들이 아니었던 경주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경주도 그린실드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었죠. 전 경주에. 이때 인기 순위 1위가 러브카울이었습니다. 러브카우걸. 그런데 인기 순위 거의 밀렸던 그린실드가 4마신을 이겼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매니 원더풀이 우승을 했었죠. 컴플리트라는 마필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그 다음에는 늘가울도 있었고 차도름도 있었는데 매니 원더풀이 인기 순위 4위의 마필이 무려 7마신을 이겼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날은 선행용 마필들이 엄청나게 선전했다. 그냥 선전한 게 아니라 능력 이상을 띄었다. 그러면은 이 경주를 봤을 때 단순하게 고고스타 마필이 여유있게 이겼지만은 만약에 정상적인 주류였으면 안양호랑이라는 마필이 고고스타한테 지류가 있었을까? 만약에 내일 주로가 또는 토요경만 주로가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안양호랑이라는 마필이 고고스타한테 지류가 있을까? 저는 절대 이 마필이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0번 아침기상이죠. 저는 최근에 이 마필이 좀 능력 대비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침기상 최근에 그 정도로 편성이 강했고요. 이미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줘도 마필입니다. 아침기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기상을 저는 강하게 믿고요. 노림수의 마필 딱 2마리입니다. 안양호랑이 그리고 피렌체. 자, 그 정도 이제 우르스킨도 승급한 다음에 부진했고 글로벌 파워도 여전히 검증은 필요해 보이고, 게다가 고고스타 그린실드는 기록이 부진했고 고고스타는 직전에 주로상의 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3뒤의 마필 아침기상, 안양호랑이, 피렌체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침기상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안양호랑이, 피렌체일.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침기상은 좀 앞선에 붙는 마필이고요. 선행용 마필이고, 안양호랑이 같은 경우는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주로에 따라서는 선택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능력은 아침기상이 분명히 셉니다. 아침기상. 그래서 이 골조를 해가지고 저는 일단 인정하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좀 더 엄선해 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 12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입니다. 12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축이 있고요. 자, 이게 인기 1위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 이때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못 믿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마필 바로 외곽에 있는 SI 코코입니다. 9번 마필이죠. 정말 상당한 잠재력과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1년의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데뷔전 때 이 마필이 1000m를 거의 꼴찌에서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또 선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마신차의 우승, 3월 달에 승급전에 강편성에 또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4등급 승급전 이 마필이 또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 마필이 무너졌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의 경주는 딱 두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다실바 기수가 너무 좀 무리했던 경기였다. 제가 볼 때는 전혀 SI 코코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간의 무리했던 전개 운영도 있었고요. 경주 봤을 때 좀 무리했었죠. 전개가 좀 무리했던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무지개라든가 비트너너 이런 마필들의 편성도 또한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좋은 호흡을 보였던 문성혁 기수가 재기승을 하는데 저는 부담이 좀 높긴 합니다만 4등급의 SI 코코의 그런 능력이라면은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경주 봤을 때 SI 코코란 마필은 일단은 믿고요. 그리고 바로 이 외곽에는 10번 드림여행이라는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번 경주에 이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라는 게 4등급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능력은 딱 두 마리입니다. SI 코코와 드림여왕.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센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대의 마필은 4등급에서는 이 편수에서는 가장 주목할 마필들로 인정이 되고요.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히든블레이드, 4번 클레어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클레어 베스트도 직전에 승급한 다음에 입상이었고요. 히든블레이드도 두 번째 경주 만에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마필들의 사이즈가 9번과 10번을 넘어서기는 쉽진 않다. 저는 딱 여기까지만 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2뒤의 마필을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없겠고, 글쎄요, 2회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이 있다라면은 1번 미르포인트, 2번 원더풀쌤 다 가능권인데 정리를 합니다. 압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마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기는 압축해야 되겠죠. 능력마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9번 SI 코코 일단은 강추로 믿고요. 그 다음에 10번 드림여왕, 9번 10번, 그리고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4번 정도. 일단은 9번 10번을 저는 한 방울 인정합니다. 13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9번 강축에 10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4번 정도로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13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거 강공략이고요. 이제 후반에 14경주 강공략, 15경주 또 한 번의 A급 강공략 경주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거 흥미롭습니다. 14경주 먼저 이제 가장 주목할 마필은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9번 더 페이버릿이 현재 인기로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최근에 내용이 나쁘진 않았지만은 글쎄 이게 부담력이 좀 늘고 나서부터는 약간의 좀 부진하죠. 그리고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이 4월 29일날 보여줬다고 보는데, 보시면은 4월 29일날 더 페이버릿이 김하영 기수의 52.5kg를 짊어지고 당시 우승을 했고요. 그때 52kg를 짊어졌던 위대한 군주가 코차 승부였습니다. 코차였습니다. 그리고 옥류이라는 마필이 57kg 짊어지고 4와 3분의 3마신차를 보였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52.5kg를 짊어졌던 더 페이버릿과 52kg의 위대한 군주 또는 57kg의 옥룡과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로 보시면은 더 페이버릿이 54.5kg,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2kg 더 짊어졌죠. 그리고 위대한 군주는 52kg, 이때와 동일합니다. 같은 경주였죠. 옥룡
4월 29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1kg의 감량입니다. 그러면 불과 3개월 전인데 더 페이버릿이 54.5kg를 짊어지고 또 최근에 이마필이 연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마필이 강력한 인기 마필이겠는가? 전 여기서부터는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자, 원더풀 퍼지죠. 비록 이마필이 승급전이 많은데 이마필 엄청나게 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직전 경주에 간단하게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냥 수준인지 여러분들 한번 체감만 하시면 됩니다. 아, 저 정도의 여력이 정말 좋았구나. 저는 이런 마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나가는 말. 보시죠. 5번 게이트였고요. 당시에 김효정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잘 탔습니다. 상당히 잘 탔고 5번 게이트 파란색 모자죠. 보시면은 그냥 뭐 중상위권 따라갑니다. 자, 이마필이 종말에 올라오는 거 걸으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지나가는 말. 보시면은 1200거리를 이마필이 그냥 쓱 지나갑니다. 주폭이 남들 한 발 뛸 때 이마필 두 발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좀 급격하게 좁혀지고 결국에는 쓱 지나가죠. 저는 이 정도의 걸음의 완성도라면은 일단은 이번 경기가 승급전이고 거리가 1400m 레이스라는데 더욱더 좋습니다. 1400m 레이스. 그 정도로 제가 이마필을 어느 시점부터 눈여겨봤냐면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GM사를 치렀을 때, 이때 이것도 제가 작성을 했는데 4코나 외곽 돌고 종반 추진 없이 상당히 좋은 탄력으로 통과. 시종 추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의 완성도 높은 모습에 주폭 좋고 경쾌. 복귀 전 필히 관심. 그리고 복귀 전 때 이마필이 인기순위 4위였죠. 우승을 했습니다. 복귀 전 필히 관심. 제가 작성했던 글.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승급전. 그게 바로 앞서 해보셨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 이번에 또 승급전.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편성이 아주 세냐 말씀드렸죠. 더 페이버릿이 저 정도로 팔릴 정도라면은 이거는 7번 마필을 무조건 믿고 가시는 찬스입니다. 여기에 제가 단순하게 이 강공략 경주로 들어가는 게 이 마필의 믿음도 있겠지만 2위권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더 페이버릿은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은 힘을 실어드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위험담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저에 따른 누림수는 2위의 마필입니다. 직전에 제가 강공략으로 적중했던 신한 특송 이 마필은 마찬가지로 변화가 왔습니다. 주폭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직전 대비 편성은 조금은 강해졌는데 그래도 직전에 준우승했던 마필치고는 부담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하이포카. 정말 딱 이런 경주에 하이포카의 그런 추입이 통할 수 있는 딱 그런 흐름입니다. 하이포카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약했던 레이스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원더풀 PG의 능력의 믿음도 있겠지만은 신한 특송과 하이포카에 따른 믿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이거는 강공략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외곽에는 이마필 걸리시죠? 매니 원더풀. 제가 앞선에 이 7월 1일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이 매니 원더풀이 당시의 선행이었습니다. 인기순위 4위였죠. 어찌됐든 간에 이때 평가는 인기순위 4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7맛을 이겼다? 과연 이게 매니 원더풀의 그야말로 순수한 능력이겠느냐? 주로 상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월등하게 걸음이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마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강공략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중심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다. 원더풀 TG, 퍼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림수가 4번, 2번입니다. 7번의 축도 중요하지만은 이 노림수의 2뒤의 마필 저는 임팩트가 있다고 봅니다. 7번은 축을 해서 4번, 2번을 우선적으로 저는 인정하고요. 2의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이 있는데 자, 이거는 현재 확인할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2번입니다. 14경주 강공략 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이 8경주와 15경주의 메인을 고민을 했다 말씀드렸죠. 자, 못지않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뭐 하루에 꼭 메인을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거는 팬분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경주 한 경주를 예전부터 말씀을 저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메인은 8경주 인정하고요. 근데 15경주 자신 있게 도합니다. 저는 준비된 마지막 경주고요. 상위 등급 레이서 되어 있죠. 현재 먼저 뭐 인기 순위 저는 무시합니다. 제가 누리는 마필 바로 마이티룩입니다. 11조에 나오는 마필. 근데 물론 이제 11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마필도 현장 검증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와, 이 마이티룩이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이 정말 어마무시하네. 이 마이티 시리즈가 물론 이제 조병타 마주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송수 조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티 시리즈 마필들이 엄청나게 정말 센 마필들이 많고요. 이 마이티룩도 최근의 경주 또는 직전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 마필의 주폭과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승급전이 납니다만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마필 당시의 편성은 제가 이것도 A급 강공약으로 제가 이 원더풀 키트였죠. 이 마필을 추구를 해가지고 추천 적중을 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생각보다는 이 마이티룩이 엄청나게 세네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연승 또는 연속 입상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보겠습니다. 이 1번 마필이었습니다. 마이티룩이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출발이 이렇게 뭐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은 약간의 늦발낌도 좀 있긴 합니다. 이때도 약간 늦발이었고요. 근데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염려스러울 부분은 없겠고 이때 1200이었죠. 그래도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1400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마필이죠. 그런데 이 상대 마필들이 보시면은 이 원더풀 키트라든가 또는 모낙스톤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했던 레이스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원더풀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뭐 부경까지 갔다 왔던 마필이죠. KNB 대상경주. 자, 이번 주에 또 나오는 마필인데 절대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마필 한번 보시면 이게 걸음이 뭐랄까 상당히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미 이런 마필도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뭐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 이게 원더풀 키트였는데 이 마필도 크게 상대가 안 됐습니다. 걸음만 놓고 본다면 엄청나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승급마들 또는 고부담 중량 이런 마필들은 엄청나게 저는 저평가합니다. 특히나 3등급에서 2등급에 올라온 마필 웬만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 마필은 저는 좀 예외를 두고 싶고 그 정도로 최근에 경주를 딱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1400이면은 무조건 좀 봐줘야 되겠다. 물론 이제 앞말에 늘어난 거리는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1400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죠.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합니다. 뭐 1번 이스트발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최근에 계속 파인기가 있고 직전에 승급전에 이 마필 부진했었죠. 과연 이번 경주 선행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선행 나서만 버틸 수 있겠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등급 경주에 리월마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서 이 마필도 무너졌죠. 여기에 제가 단순하게 2번 마필만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발베니. 제가 정말 이 경주 물론 제가 이때 당시 7월 16일이었죠. 이 방송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랄까 감사의 그런 좀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에서 제가 이때 당시에 한 4대의 마필을 좀 세게 인정했었죠. 근데 이때 엄청나게 환수가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서 충마 때문에 적중은 실패를 했는데 아마도 방송 내용 보시고 아무튼 좋은 성과를 얻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때 댓글도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발베니는 또 생각나네요. 제가 이 충마를 못 놓고 한 게 제가 한스러운데 어쨌든 발베니는 이 6월 17일이었죠. 이때 엄청나게 이게 마필이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늪발에다가 충돌피에다가 전개가 엄청 꼬였는데 그럼에도 올라왔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때 노렸어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만 세게 언급을 하고 충마 선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57을 집어줬지만은 무조건 이 마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미 그 수준은 5등급에서는 검증된 수준입니다. 발베니. 그리고 또 한 뒤의 마필은 2뒤의 마필은 외곽에 있는 10번 문학부스. 이 마필도 6월 3일이었죠.
이때 정말 엄청난 추임력으로 종반에 올라왔습니다. 코차로 졌죠. 직전에도 종반에 걸으면 좋았지만 아쉽게도 누치. 자, 이 문학부스가 최근에 걸으면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게 거리가 짧았다. 그럼 1400m 레이스. 저는 이거는 도전이 가능하다 봅니다. 무조건 도전이. 그리고 11번 글로보브에도 가능권이고, 제가 이 마지막 A급 강공략은 우선적으로 3뒤에 마필입니다. 강력한 누림수는 마이티로, 그리고 발베니, 문학부스, 그리고 안고 갈 여지가 있는 마필은 11번 정도?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경주는 마이티룩의 발베니의 문학부스는 필히 인정합니다. 2번, 6번, 10번 여기에 보병 마필로서 11번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15경주는 어떤 조합이든 간에 어떤 마필로 충만하든 간에 일단은 2번, 6번, 10번은 중심이고, 자, 이거는 저는 무조건 A급의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 15경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긴 한데 정말 집중력을 살리면서 꼭 적중을 하면서 1호 경마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5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총 15개 경주인데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항상 준비가 좀 미약하면은 자신감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게 결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은 저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늘 좀 더 빨리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좋은 경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시몬 경마TV. 자, 이제 1000분이 제가 정말 몇 분 안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항상 방송 보시고 저한테 조언해 주고 싶은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응원의 댓글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기대하고요. 항상 환영합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